세상에 다이어트 책이요. 6만 권이 넘는다고 해요. 온갖 건강 정보가 매일같이 쏟아지는데 좀 이상하지 않나요? 왜 우리는 여전히 오늘 대체 뭘 먹어야 건강할까? 이 간단한 질문 앞에서 매번 작아지는 걸까요?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오늘의 자료가 바로 이 답답한 지점에서 시작하더라고요. 저명한 의학자 에릭 토폴 박사의 말에 따르면 우리가 그동안 모두에게 통하는 완벽한 식단, 이걸 찾아 헤맨 것 자체가 순진한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애초에 만능 식단이라는 게 성립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각자가 뭐랄까, 하나의 독립된 우주나 마찬가지거든요. 사람마다 유전체가 다르고 몸이 에너지를 쓰는 신진대사 방식도 제각각이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장 속에 살고 있는 그 수많은 미생물 생태계, 마이크로바이옴이 모두 다르고요. 마이크로바이옴이요. 네, 자료에 나온 예시를 보면 어떤 유전자 변이를 가진 사람한테 우유는 제2형 당뇨병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에겐 아무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음식이 우리 몸이라는 각기 다른 토양을 만나서 전혀 다른 결과를 내는 셈이죠. 와,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을 빼놓고 건강 식단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됐다는 거네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이 과학과 기술이 어떻게 이 거대한 개인차의 비밀을 풀어내고 있는지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유전자를 넘어서서 내 몸이 음식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실시간으로 보고 또 AI를 통해 최적의 답을 찾아가는 개인 맞춤형 식단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이 개인 맞춤형 식단의 세계, 그 문을 여는 첫 번째 열쇠가 바로 혈당 스파이크라고 하더라고요. 음식을 먹고 나서 혈당이 롤러코스터처럼 막 급격하게 오르내리는 현상이요. 자료를 보니까 이런 혈당 스파이크가 잦으면 지금 당장 건강한 사람이라도 나중에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아진다고 해서 좀 무서웠어요. 맞아요.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지 않고 계속 출렁이는 것 자체가 혈관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질문을 하나 던져볼 수 있어요. 만약 청취자분과 제가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바나나 한 개를 먹는다면 우리 몸의 혈당 반응도 똑같을까요? 바나나는 건강한 과일이고 똑같은 걸 먹었으니까 비슷하게 반응하지 않을까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전혀 그렇지 않다입니다. 최신 연구들을 보면요.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사람마다 혈당이 치솟는 정도가 정말 극적으로 달라요. 극적으로요? 네, 어떤 사람은 바나나를 먹고 혈당이 거의 변화가 없는데 다른 사람은 설탕물을 마신 것처럼 혈당이 그냥 수직 상승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만능 식단이라는 개념이 왜 실패할 수밖에 없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생물학적 증거예요. 와, 내 몸이 다른 사람과 그렇게나 다르다는 걸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 정말 놀랍겠네요. 저도 사실 단 음식은 정말 좋아하는데 만약 팔에 센서를 붙이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도넛을 먹었을 때 혈당 수치가 스마트폰에 실시간으로 쭉 올라가는 걸 보면 왠지 내 몸한테 배신당한 기분이 들 것 같기도 해요. 여태 모르고 살았던 거니까요. 바로 그 경험을 가능하게 해주는 기술이 이미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과거에는 병원에서 피를 뽑아야만 알 수 있었던 걸 이제는 팔에 붙이는 작은 동전 크기의 센서, 바로 연속 혈당 측정기 CGM으로 누구나 쉽게 24시간 내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이후 FDA 승인으로 이제 처방 없이도 구매할 수 있게 되면서 점점 더 대중화되고 있고요. 그렇군요. 그럼 이제 이 센서만 있으면 되겠네요. 어떤 음식이 내 혈당을 올리는지 알았으니까 그냥 그 음식들만 쏙쏙 피하면 건강해지는 거 아닌가요? 문제가 너무 쉽게 풀리는 것 같은데요? 근데 바로 그 지점에서 에릭 토폴 박사가 아주 중요한 경고를 합니다. 그런가요? 네. CGM이 어떤 음식이 나에게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키는지 알려주는 강력한 도구인 건 분명해요. 하지만 두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첫째, 그 스파이크를 피하는 행동 자체가 장기적으로 제2형 당뇨병이나 심장병 같은 심각한 질병을 정말로 예방하는지 여기에 대한 명확한 임상 데이터는 아직 부족하다는 점이에요. 상관관계는 보이지만 인과관계가 완벽히 증명된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계는 CGM은 오직 혈당이라는 단 하나의 지표만 보여준다는 거예요. 우리 몸의 건강 상태는 혈당 말고도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염증 수치 이런 수많은 요소들이 복잡하게 얽혀서 결정되거든요. 그렇겠네요. 마치 자동차 계기판에 속도계만 있고
연료 게이지나 엔진 온도계는 없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어요. 중요한 정보 하나를 얻는 대신 다른 중요한 정보들을 놓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CGM은 무엇이 내 혈당을 올리는지는 보여주지만 왜 내 몸만 유독 그 음식에 그렇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답은 주지 못하는 셈이네요. 결국 우리는 더 깊은 곳을 들여다봐야 하는 거군요.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과학자들이 더 깊이 파고 들어간 곳이 바로 우리 몸속, 그중에서도 장이었습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단서가 나왔죠. 아, 드디어 장내 미생물 이야기로 넘어가는군요.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정말 흥미진진해지더라고요. 네, 2015년에 이스라엘 발치만 연구소에서 정말 판을 뒤엎는 연구를 진행했어요. 당뇨가 없는 건강한 성인 800명을 모아서 말 그대로 일거수일투족을 데이터로 만든 거죠. 일거수일투족이라면 어느 정도인가요? 그냥 뭘 먹었는지 기록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건가요? 훨씬 넘어서죠. 24시간 혈당 변화를 계속 추적해서 150만 건이 넘는 데이터를 모으고요. 참가자들이 먹은 5억 끼의 식사를 전부 기록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 바로 각자의 장 속에 어떤 미생물들이 살고 있는지 그 DNA까지 분석한 겁니다. 말 그대로 몸 안팎의 데이터를 샅샅이 긁어 모은 거예요. 150만 건의 혈당 수치, 5만 끼의 식사. 와, 정말 데이터의 스케일이 다르네요. 그 방대한 데이터로 뭘 알아낸 거죠? 연구팀은 이 데이터를 전부 기계학습, 즉 AI 모델에 넣고 분석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사람들의 혈당 반응 차이를 만드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요. 그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혈당 스파이크를 예측하는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변수는 놀랍게도 각 개인의 장내 미생물 군집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잠시만요. 유전자가 아니고요. 보통 이런 건 다 유전자 탓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모두가 유전자가 가장 중요할 거라고 예상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핵심 동의는 바로 장내 미생물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먹는 음식, 생활 습관, 심지어 복용하는 약물에 의해서 매일같이 모습이 바뀌는 내 몸속의 작은 생태계가 혈당 반응을 좌우하고 있었다는 거죠. 유전자가 아니라 장내 미생물이라니. 이건 우리가 건강을 생각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는 뜻이네요. 지금까지는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몸이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내가 먹고 생활하는 방식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내 몸속의 생태계가 더 중요했다니? 네, 패러다임이 바뀌는 순간이었죠. 그런데 이 연구 결과를 보고도 사람들이 이런 의문을 가졌어요. 그래도 유전자가 100% 똑같은 일란성 쌍둥이라면 식단 반응도 같지 않을까 하고요. 아, 정말 궁금하네요. 모든 변수를 통제할 수 있는 최고의 실험 대상이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영국의 한 후속 연구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줬습니다. 이 연구는 이스라엘 연구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어요. 첫째, 이 연구는 혈당뿐만 아니라 혈액 속 기름 성분인 중성지방 수치도 함께 측정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참가자들의 혈당 반응과 중성지방 반응 사이에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었어요. 상관관계가 전혀 없었다고요? 그게 어떤 의미인가요? 예를 들어 어떤 음식이 청취자분의 혈당 관리에는 아주 좋은 착한 음식일 수 있어요. 하지만 중성지방 관리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거나 오히려 수치를 높이는 나쁜 음식일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 몸의 대사 반응이 혈당이라는 하나의 잣대로만 평가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복잡하고 다층적이라는 걸 보여준 거죠. 와, 그럼 혈당만 보고 안심할 게 아니었네요? 뒤통수를 맞은 기분인데요. 그럼 쌍둥이 연구 결과는 어땠나요? 그게 두 번째 발견이자 하이라이트였습니다. 유전자가 거의 동일한 일란성 쌍둥이조차도 똑같은 음식을 먹었을 때 혈당이나 중성지방 반응에서 현저히 다른 결과를 보였습니다. 쌍둥이도 달랐군요. 네, 이건 식단에 대한 우리 몸의 반응이 유전자라는 설계도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걸 다시 한번 명확하게 증명한 셈이죠. 자료의 결론처럼 장내 미생물이 음식에 대한 우리의 독특한 반응에 지배적인 역할을 하지만 그 외에도 많아요. 어젯밤 잠을 잘 잤는지, 오늘 얼마나 움직였는지, 심지어 샐러드를 먼저 먹었는지, 밥을 먼저 먹었는지 같은 다른 많은 요인들도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겁니다. 정말 나라는 존재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복잡계 그 자체네요. 그렇다면 이런 놀라운 연구 결과들이 그냥 흥미로운 과학 지식으로만 남아있는 건가요? 아니면 실제로 사람들의 건강을 개선하는 데 쓰이고 있나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다행히도 이 기술은 이미 임상 현장에서 그 유용성을 증명하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 당뇨병 전 단계, 즉 당뇨병으로 발전할 위험이 높은 환자 225명을 대상으로 한 무작위 임상시험이 있었습니다. 결과가 정말 궁금해지는 연구네요. 어떻게 진행됐나요? 참가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한쪽은 우리가 흔히 건강식의 대명사로 알고 있는 전통적인 지중해식 식단을 따르게 했고요. 다른 쪽은 장내 미생물과 혈액 검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AI가 개인별로 식단을 짜주는 알고리즘 식단을 제공했어요. 잠깐만요. 한쪽은 세계적으로 수십 년간 검증된 지중해식 식단이고 다른 쪽은 AI가 짜준 식단이라니 이건 정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처럼 들리는데요. 솔직히 저는 당연히 지중해식 식단이 이길 거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저라도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6개월 후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AI 기반의 알고리즘 식단에 따른 그룹이 지중해식 식단을 한 그룹보다 혈당 조절 능력에서 훨씬 더 뛰어난 개선을 보였어요. 와, 이건 개인 맞춤형 식단이 고위험군 환자들이 실제로 제2형 당뇨병으로 진행되는 것을 막거나 이미 진단받은 사람들의 경우 병의 완화, 그러니까 약 없이도 건강을 유지하는 상태에 도달하도록 도울 수 있다는 강력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결과죠. 이론이 현실에서 그것도 가장 강력한 건강법 중 하나를 상대로 승리했다는 거네요. 정말 대단한데요. 다른 효과는 없었나요? 네. 다른 연구에서는 이런 개인 맞춤형 식단이 혈중 중성지방 수치를 낮추고 체중과 허리둘레를 줄이는 데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 방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입증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분야의 미래는 정말 밝다고 봐야겠네요. 네, 미래는 훨씬 더 거대할 겁니다. 이 기술의 잠재력을 알아본 미국 국립보건원 NIH는요, 영양정밀 건강이라는 프로그램에 무려 1억 8,9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50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했어요. 2,500억 원이요? 국가 단위에서 이렇게 큰 돈을 투자한다는 건 이 분야를 미래의학의 핵심으로 보고 있다는 뜻이겠네요. 맞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1만 명이라는 전례 없는 대규모 인원을 대상으로 기존 연구들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어요. 뼈의 밀도를 재는 덱사 스캔, 소나기 힘을 재는 악력 측정은 기본이고요. 가장 놀라운 건 안경에 부착된 초소형 카메라로 참가자가 먹는 모든 음식 사진을 자동으로 찍어서 AI가 분석한다는 점이에요. 카메라로 먹는 걸 다 찍는다고요? 정말 SF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 같아요. 그렇죠. 이런 방식으로 모인 인류 역사상 가장 방대하고 정밀한 영양 데이터가 바로 미래 개인 맞춤형 영양학의 기초가 될 겁니다. 아마 몇 년 뒤에는 우리가 지금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음식과 건강을 이야기하게 될 거예요. 오늘 우리는 모두에게 맞는 단 하나의 식단이라는 낡은 생각에서 출발해서요. 혈당 반응의 개인차, 그 비밀을 준 장내 미생물의 발견,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합하는 AI 기술을 통해 지극히 개인적인 건강의 해답을 찾아가는 여정을 함께했네요. 이제 이 음식이 건강에 좋다더라 같은 말은 의미가 없어지는 시대가 오고 있다는 게 분명해 보여요. 중요한 건 나에게 좋으냐니까요. 맞아요. 하지만 토폴 박사는 이 혁신적인 미래에도 우리가 반드시 고려해야 할 현실적인 과제들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장밋빛 미래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첫째, AI가 찾아준 최적의 식단은 한 번의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무슨 뜻이죠? 우리가 받는 스트레스, 체중 변화, 노화 같은 중요한 생리학적 변화에 따라 우리 몸의 상태는 계속 바뀌잖아요. 그럼 장내 미생물 생태계도 바뀌고 결국 나에게 맞는 최적의 식단도 계속해서 업데이트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한 번의 검사로 평생의 답을 얻는 게 아니라는 거죠. 둘째로, 더 중요한 문제인데 이런 AI 기반 식단이 혈당 수치를 개선하는 것을 넘어서 실제로 심장마비나 뇌졸중, 당뇨병 같은 중증 질환을 예방하는지 이걸 최종적으로 증명하는 데는 앞으로 수년의 시간이 더 걸릴 거라는 점이에요. 마지막으로 비용과 불평등의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아, 그 문제는 정말 현실적이네요. 네, 현재 이런 정밀 분석을 받는 데 드는 비용이 1인당 500달러에서 1000달러에 달해요. 우리 돈으로 70만 원에서 140만 원 정도죠. 이 놀라운 기술이 자칫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만의 전유물이 되어서 사회 전반의 건강 불평등을 오히려 심화시킬 수 있다는 중요한 문제도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지적이네요. 기술의 발전만큼이나 그것을 어떻게 현명하게 그리고 모두가 누릴 수 있게
공평하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겠어요. 자, 그럼 청취자분을 위한 마지막 생각거리를 던져드리며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해요. 이 모든 기술이 완성되어서 언젠가 내 몸에 완벽하게 맞는 음식이 무엇인지 AI가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날이 온다고 상상해 보세요. 우리는 과연 오늘 뭘 먹을까라는 일상의 즐거운 고민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내 몸의 모든 데이터를 추적당하며 끊임없이 식단을 최적화해야 하는 또 다른 종류의 숙제를 떠안게 되는 것은 아닐까요? 어쩌면 우리가 찾아야 할 진짜 건강한 삶의 방식은 이 복잡한 데이터 너머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청취자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